조 바이든 대통령이 1인당 최대 2만 달러까지 학자금을 탕감해주는 구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수혜 대상은 4,3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형평성 논란과 함께 대규모 재정 추가로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것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오는 2035년부터 휘발유 차량의 신규 판매를 금지할 예정입니다. 전기차와 수소차 비중도 더욱 늘리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임대기간이 끝나 철거된 LA 한인타운의 도산 안창호 우체국을 다시 살리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한 30대 남성이 데이팅 앱을 통해 여성을 만나다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앱을 통해 만난 여성은 남자를 납치한 일당의 일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4일 첫 소식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결국 대학 학자금 대출을 한 사람당 최대 2만 달러까지 탕감해 주기로 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탕감인데요. 수혜 대상만 4,3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각에서는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방정부가 1인당 최대 2만 달러의 학자금 탕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대상은 연간 소득 12만 5천 달러 미만일 경우 만 달러, 연방정부의 저소득층 대상 장학금을 받은 경우는 2만 달러까지 채무가 면제됩니다. 학자금 대출자 4,500만 명 가운데 95%인 4,300만 명이 탕감 혜택을 받고 이 가운데 2천만 명은 학자금 대출 상한에서 완전히 면제받습니다. 또 이달 말 종료 예정인 학자금 대출 상한 유예 기간도 연말까지로 연장했습니다. Both of these targeted actions are for families who need it the most. Working and middle-class people hit especially hard during the pandemic. No high-income individual or high-income household. 하지만 이 같은 대규모 학자금 탕감 조치를 곱지 않게 바라보는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I think that it's not the best use of money. The vast majority of people either didn't take out debt or they paid off their debt. If you don't have a wealthy family and you don't get a nice scholarship, people that do have wealthy families definitely have an advantage.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학자금 대출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고 비싼 학비를 충당하지 못한 학생들이 고리대금에 손대거나 아예 상환을 못해 신용 불량자로 전락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중간 선거를 의식한 행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고 학자금 대출 사회주의라는 비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번 대책이 증세와 인플레이션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한편 학자금 대출 지원 사이트는 오늘 발표 직후 웹사이트에 접속자가 몰리면서 접속 지연 사태가 이어졌습니다. MBC 뉴스 이두현입니다. 미국이 지난주부터 국내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보조금을 주고 현대차에는 안 주는 겁니다. 이는 국제무역규범은 물론 한미 FTA에도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이 미국 출장을 떠났습니다. 지난주 미국이 통과시킨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 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 만든 법인데 기후변화 대응, 중국 견제 목적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의 불똥이 한국으로 튀었습니다. 미국은 전기차에 보조금 1,000만 원 정도를 줍니다. 그런데 새로 시행된 법은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도록 했습니다. 현대차 아이오닉5는 미국에서 원래 5,350만 원에 팔았는데 보조금 1,000만 원이 사라져 지난주부터 6,3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반면 테슬라 모델 3는 6,300만 원 그대로입니다. 가격이 뒤집힌 겁니다. 미국과 달리 한국은 현대차든 테슬라든 차별하지 않고 모든 전기차에 차값에 따라 똑같이 보조금을 줍니다. 세계무역기구 WTO 규범과 한미 FTA가 보조금 차별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는 반발하며 WTO 제소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WTO 규정 위반, 그다음에 한미 FTA 규정 위반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제가 전달했고요. WTO 제소 여부도 저희가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벌써 5년째 WTO를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있어서 해결도 어렵습니다. 명백한 위반 행위를 우리 정부가 스스로 묵인해 줘서는 안 됩니다. WTO 제소할 것이 아니라 한미 자유무역협정 분쟁 해결 절차 신속하게 제소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내년부터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에 따라서도 보조금을 차별할 예정입니다. 중국산 원자재에 의존하는 한국 배터리 기업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현대차는 이미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고 공장 착공도 앞당기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주도해 통과시키면서 현대차가 뒤통수를 맞은 것 아니냐는 뒷말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지난달 28일 바이든 대통령은 문제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를 촉구하는 연설을 하면서 현대차의 투자를 언급했습니다. More than 100 billion in electric vehicle battery investments by Ford, General Motors, Hyundai, Tesla, and more. 5월에 방한했을 때는 직접 정의선 회장을 만나 감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So Chairman Chung, thank you again for choosing the United States. We will not let you down. 그런데 정작 통과된 법은 현대차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실속은 다 챙기고 뒤통수를 쳤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 하지만 미국의 이런 움직임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문제의 법안도 작년부터 추진하다가 이번에 인플레 감축법으로 이름만 바꿔 통과된 겁니다. 그간 배터리와 반도체에서 중국 의존도를 줄이겠다고 공언해온 만큼 실제로는 중국 견제가 주요 목적입니다. 이번 법안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강화해 미국 내 제조업 부활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배터리 원자재를 일정 비율 이상 미국산을 써야 보조금을 주기로 했는데 현대뿐 아니라 유럽과 일본의 자동차 제조사들도 모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법안대로라면 내년에는 보조금 대상이 되는 차량이 GM과 포드 같은 미국 회사 만여 대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오는 2035년부터 휘발유 신차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 시행을 앞두고 표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는 내일 오는 2035년부터 신규 휘발유 신차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법안에는 오는 2026년과 2030년까지 전기와 수소차 신차 비율을 각각 35%와 68%로 늘리겠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전기나 수소 등 연료 충전 시설이 부족하다며 친환경차 개발과 판매를 위한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줄이면 기후 위기 문제를 풀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임대 기간이 끝나 철거된 LA 한인타운의 도산 안창호 우체국을 다시 세우자는 움직임이 한인사회에서 일고 있습니다. 우체국이 없어지면 도산 안창호라는 이름도 사라지기 때문인데요. 한인단체들은 이를 영구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한인타운 유가와 하버드 부지에 주상 복합 건물을 짓기 위한 공사가 한창입니다. 이 부지는 한때 도산 안창호 우체국이 있었던 자리지만 건물 임대가 끝나버리는 바람에 이달부터 철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한인타운의 우체국 수가 줄어든다는 것도 아쉬운 점이지만 더 큰 문제는 도산 안창호 우체국이란 이름 역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연방우정국의 규정상 특정 우체국이 철거되거나 없어질 경우 우체국 이름 역시 같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도산 안창호 우체국은 한인 이민자들이 미국 사회에 기여한 공로를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상징적인 건물인 만큼 이 우체국을 다시 살리자는 움직임이 한인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 이름은 도산 안창호라는 이름은 저희가 살리고 싶으니까 지미 고메스 연방 의원님한테 저희가 이제 신청을 넣었어요. 이런 이름을 이제 지켜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다른 커뮤니티 멤버들도 한테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 저희가 제일 먼저 이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한 그 이름을 좀 되게끔 이제 노력을 하겠다고 했어요. 우체국을 다시 세우기 위해선 먼저 특정 우체국 자리를 찾은 후 연방의회에 도산 안창호란 이름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야 합니다. 법안이 통과되기까진 갈 길이 멉니다. 정치인들의 협조가 필요하고 우체국이 들어설 다른 지역 커뮤니티와의 갈등도 염두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한인 사회의 관심입니다. 처음 이 이슈를 막 이렇게 만들고 있었을 때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커뮤니티 전체가 이제 좀 관심을 갖고 이제 연방 정부와 같이 협력을 해서 퍼머넌트한 평생 지워지지 않을 그런 로케이션을 같이 협력해서 찾아서 같이 지정하는 방법이 제일 좋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한인 단체들은 지역구를 관할하는 지미 고메즈 연방 하원의원과 도산 안창호 우체국이 들어설 대안 지역을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LA시 관계자들과 접촉해 도산 안창호 우체국의 중요성을 알리고 한인 사회를 중심으로 이를 위한 홍보 캠페인도 전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30대 남성이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과 데이트를 하던 중 납치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한 남성은 피해자에게 총을 겨누며 나체 사진을 찍게 한 뒤 협박하는 수법으로 돈을 갈취했는데요. 이 용의자는 앱에서 만난 여성과 한패였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워싱턴주 파크랜드에서 30대 남성이 한 여성의 집에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남성은 데이팅 앱인 플랜티 오브 PC를 통해 하이디 타프를 알게 됐고 데이트를 하기 위해 하이디의 아파트에 갔습니다. 집에 도착한 지 5분 뒤 갑자기 다른 남성이 나타나 데이트 중이던 남성을 향해 총을 겨누고 옷을 벗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타프는 그의 나체 모습을 찍고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팅 앱에서 만난 여성과 총기를 겨눈 남성은 모두 한패였습니다. They don't have so much money taken from them, so they're like, I'll just go with the loss and I don't want to be embarrassed in my work or my wife or someone else in my family. 두 용의자는 피해자의 은행 계좌에서 $6,000를 훔친 절도 혐의와 납치 강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남성은 납치된 지 3시간 만에 풀려났고 즉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CBS 연구에 따르면 현재 데이팅 앱을 사용하는 미국인은 1,000만 명에 달합니다. 앱 이용자가 늘어난 만큼 이를 노린 범죄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lways meet somewhere where it's a public place. Don't meet at somebody's home or apartment. Don't have them come to your place. 연방거래위원회 FTC에 따르면 지난해 데이팅 앱으로 접근해 금전을 가로채는 사기 신고 건수는 1년 전보다 31% 늘었습니다. 피해액은 3억 4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51%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경찰은 데이팅 앱을 통해 처음 만날 경우 지인에게 행선지를 미리 알려주고 휴대전화 GPS를 켜두는 등 범죄에 대비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스크래치 복권의 역대 최고 상금의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복권국은 플레이서 카운티에 거주하는 체드 프라이스 씨가 $30짜리 스크래치 복권 한 장을 구입해 $2천만 달러에 당첨됐다고 밝혔습니다. 프라이스는 5번 지역 푸틸 마켓에서 맥주와 복권 당첨금의 2배에 달하는 셋볼 라이프 밀리어네어 에디션 스크래치 복권을 구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복권국은 이번에 나온 당첨금 $2천만 달러는 캘리포니아주의 스크래치 복권 역사상 가장 높은 금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프라이스 씨는 일시불 수령을 선택해 $1,160만 달러를 받을 예정입니다. 집 앞에 배달된 택배를 훔쳐 달아나는 이른바 현관 해적의 수법이 점점 대범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라스베가스 지역의 한 주택가에서 쇼핑카트를 끌고 다니며 집 앞에 배달된 택배를 유유히 훔쳐 달아나는 절도범들이 포착됐습니다. When we got home on Sunday night, we pulled into the driveway and I was poking my head out because I was looking for the package because I was kind of excited to open it. And I looked at it and I looked at him and I said, "Do you see the package there?" And he goes, "No." And I'm like, immediately I was like, I'm pretty sure I know what happened. 피해자 집에는 CCTV와 보안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었지만 절도범들은 이를 개의치 않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보안정보 웹사이트 세이프와이즈에 따르면 미국인의 14%는 택배 절도 피해를 당한 적이 있고 피해 규모는 $5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한 보수단체가 민주당 소속 흑인 여성 로리 라이트풀 시카고 시장의 영상에서 피부색을 일부러 더 어둡게 만들었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NBC에 따르면 로리 라이트풀 시장은 보수 성향 단체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제작한 TV 선거 광고물에 자신의 피부색이 본래보다 더 어둡게 나온다면서 인종차별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30초 분량의 해당 영상은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민주당 제이비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의 낙선 운동을 위해 만든 영상으로 라이트풀 시장이 나오는 장면이 기존 영상보다 전체적으로 더 짙고 어둡게 나옵니다. 이에 대해 보수단체 법을 지키는 사람들 측은 라이트풀 시장의 주장을 일축하면서 기존 영상을 그대로 가져다 쓴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LA의 대표적인 할로윈 행사인 웨스트 헐리우드 할로윈 카니발이 3년 연속 취소됐습니다. 로렌 메이스터 웨스트 헐리우드 시장은 코로나19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가운데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어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올해 예정된 할로윈 카니발을 또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헐리우드의 대표적인 할로윈 이벤트로 알려진 웨스트 헐리우드 카니발은 지난 2년 연속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취소된 바 있습니다. 지난 1987년부터 시행된 이 행사는 다양한 문화와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는 이벤트로 알려지면서 점점 규모가 커져 매년 50만 명이 모이는 대형 퍼레이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연방항공우주국 나사가 블랙홀의 소리를 처음으로 공개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나사는 트위터를 통해 지구에서 약 2억 4천만 광년 떨어진 페르세우스 은하단 중심부 블랙홀의 음향을 담은 34초짜리 영상을 올렸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영상 공개 직후 온라인상에는 오싹하다, 천상의 아름다움이다 등 다양한 감상평이 쏟아졌습니다. 나사는 우주에 소리가 없다는 세간의 오해는 우주 대부분이 기본적으로 진공이고 음파를 전달할 매질이 없다는 사실에서 비롯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은하단에는 수백 또는 수천 개의 은하를 둘러싸고 있는 엄청난 양의 가스가 있어 음파 전달체를 제공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이번에 공개된 블랙홀 소리가 실제 블랙홀 옆에 있을 때 들을 수 있는 소리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수면이 1시간이라도 부족하면 남을 돕고자 하는 욕구가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UC 버클리 심리학 박사 연구팀은 최근 만성적인 수면 부족이 사회적 유대를 해치고 사회를 형성하는 이타적 본능을 무디게 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실험에 참가한 160명에게 수면 부족이 남을 돕는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한 결과 8시간 잔 후와 24시간 동안 잠을 자지 않았을 경우 같은 사람의 대답은 피곤할 때는 남을 돕고자 하는 의욕이 78%나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를 이끈 사이먼 박사는 참가자의 뇌 스캔을 통해 수면 부족은 사회적 행동과 관련된 뇌 영역인 사회인지 네트워크 활동 감소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친분과 관계없이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의지 자체를 무력화했다면서 수면 부족은 반사회적인 행동을 유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소 냉랭해진 한중 관계를 반영하듯 시진핑 주석은 전략적 소통을 하자면서도 회담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엄지인 기자입니다.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 행사는 서울과 베이징 두 곳에서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행사에 참여하는 대신 외교장관을 통해 축하 서한을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중 관계의 질적 발전을 위해 시 주석과 회담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위를 강화시켜 나가기를 기원하며 미래 30년 한중 관계의 발전을 위해 주석님을 직접 뵙고 협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 비핵화 해법인 담대한 구상에 북한이 호응할 수 있도록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혈맹 관계인 중국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자제시키고 대화의 장으로 끌어달라는 기대로 풀이됩니다. 시 주석은 윤 대통령과 전략적 so통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우호를 다져가길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我高度重视中韩关系发展，愿同总统先生加强战略沟通，引领中韩双方以建交30周年为新起点。 미국과 부딪히고 있는 중국이 전략적 소통을 내세워 한국을 우회적으로 압박한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정상회담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양국 관계가 지난 30년과는 또 다른 과제에 부딪혔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외교, 국방, 고위급 대화를 가동하고 항공편도 조속히 늘려 소통을 강화하자고 중국 측에 제안했습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이른바 이재명 사당화 논란을 촉발시켰던 민주당의 당헌 개정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권리당원 전원투표를 당의 최고 의사결정 방법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려 했는데 이게 당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된 겁니다. 이른바 이재명 당이 되는 데 대한 우려와 견제 심리가 작동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대위가 추진했던 당헌 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규정을 당무위 의결로 취소할 수 있다는 개정안과 권리당원 전원투표가 전국 대의원대회 의결보다 우선하는 당의 최고 의사결정 방법이라는 조항의 신설입니다. 그런데 당 중앙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중앙위원 566명 중 430명의 투표 결과 찬성 268명, 반대 162명으로 찬성이 많았지만 제적 인원의 과반을 넘기지 못해 부결된 겁니다. 당헌 개정 예건은 50%에 미달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내에선 특히 권리당원 전원투표 조항 신설이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차기 당대표로 이재명 후보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권리당원 투표로 당의 주요 결정을 내리도록 바꾸면 강성당원의 확고한 지지를 얻고 있는 이 의원이 당을 맘대로 할 수 있게 된다는 우려가 반영됐다는 겁니다. 이재명 사당화를 막아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던 비이재명계 의원들은 중앙위 결정을 반겼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서 정치를 하고자 하는 그 건강함이 훨씬 더 많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점이 확인됐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반면 그동안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며 당내 직접민주주의 확대를 주장했던 이재명 후보는 신중하게 지켜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다만 강성당원들의 전폭적 지지와 달리 당대표 이재명에 대한 견제 심리가 확인된 만큼 대표가 되더라도 비이재명계 포용이란 숙제도 안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절대자라 칭하며 신군부에까지 비유한 이준석 전 대표의 탄원서를 놓고 당내 후폭풍이 거셉니다. 발언 수위가 도를 넘었다는 당내 지적에도 이 전 대표는 윤석열 정부에서 얼마나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나부터 따져보라며 공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자필 탄원서 공개 이후 당내에선 경고와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발언 수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언 수위가 너무 과하죠. 너무 과하죠. 신군부라면 지금 이준석 대표 지금 이렇게 떠들도록 이렇게 놔두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전 대표는 탄원서를 자기들이 유출해놓고 자기들이 평론하고 있다며 후한 무치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지적보다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위험한 일을 벌이고 있는지부터 따져보라고 반박했습니다. 보수 정당 역사상 대통령이 뭐라고 하는데 바짝 엎드려가지고 잘 사는 사람들 비판하고 싶은 분 있으면은 이 사태가 과연 제대로 된 상황인지 아닌지부터 판단하시고. 윤 대통령에 대한 비난도 이어갔습니다. 내부 총질 문자에 대해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자기들끼리 담합해 비대위로 가고 있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면 그게 신군부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대표직을 사퇴하면 경찰 수사를 해결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는 탄원서 내용을 놓고도 논란인데 이 대표는 제안자는 밝히지 않겠다면서도
사실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제안자로 알려진 국민의힘 의원은 MBC와 통화에서 천만의 말씀이라며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이 전 대표에 대한 경찰 수사를 압박하기 위해 윤핵관 의원이 경찰 고위 관계자를 만났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해당 의원 역시 소설 같은 얘기라고 일축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지난달 영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0.1%를 기록한 가운데 버려지는 식품을 줄이기 위해 슈퍼마켓들이 유통기한을 없애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영국 슈퍼마켓 체인인 아스다는 다음 달부터 채소와 포장과일 등 약 250개 품목에 대해서 유통기한을 없앨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평균적인 가구에서 매달 60파운드, 9만 5천 원 상당의 식품과 음료가 버려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만큼 음식물 쓰레기와 비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물가가 급등하면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도 활용해야 하는 상황인 건데요. 모리슨스 등 다른 업체들도 우유와 채소, 과일 등의 유통기한을 없애는 등 비슷한 조치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승객들이 줄지어 긴 터널 안을 걷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오후 4시경 영국과 프랑스를 잇는 해저 터널인 유로터널에서 열차가 고장나서 승객 수백 명이 5시간 이상 터널에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승객들은 열차에 실린 자신의 차량에서 내린 뒤 걸어서 비상통로에 내려 대체 열차로 갈아타야 했습니다. 유로터널은 영국과 프랑스 사이 해역인 도버 해협을 연결하는 해저터널로 지난 1994년에 개통됐고요. 총 길이는 50.5km로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길고 해저 구간은 38km로 최장 길입니다. 앞서 올해 4월에도 화물 전용 열차가 고장나는 사고가 발생해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화 로키와 람보의 주연 배우 실베스터 스텔론이 76살의 나이에 황혼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54세인 스텔론의 아내 제니퍼 플레빈이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카운티 법원에 이혼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스텔론도 성명을 내고 개인적인 문제를 원만하게 다루고 있다며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두 사람의 구체적인 이혼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스텔론은 지난 1997년 22살 연하 모델인 플레빈과 결혼해서 세 딸을 두고 있지만 결혼 25년 만에 결별하게 됐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도둑으로 돌변해 편의점을 털어간 사건이 있었죠. 영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포착됐습니다. 패스트푸드점 안에 웬 소란일까요? 정신없이 소리 지르고 계산대 위에서 난동을 부리는 것도 모자라 안으로 들어가 햄버거와 음료수를 훔쳐 달아나기도 합니다. 무법천지가 따로 없죠. 순식간에 난장판이 된 이곳은 영국 노팅엄셔에 위치한 맥도날드. 지난 21일 오후 9시 10대 청소년 50여 명이 이 매장에 들이닥쳐 도둑으로 돌변한 겁니다. 이들은 매장 직원과 다른 손님들이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영상 속에 등장한 10대들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노팅엄셔 관계자는 해당 패스트푸드점과 협력해 CCTV를 조사한 후 이번 사건의 책임자를 찾아낼 거라고 밝혔습니다. 마트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평범한 참치캔의 뚜껑을 열자 기름에 담긴 내용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참치가 아니라는데요. 강한 중독성을 가진 마약 코카인입니다. 콜롬비아 경찰이 최근 나리뉴의 한 주택에서 코카인을 대량으로 보관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현장을 급습해 참치캔에 담긴 코카인 744kg을 압수했는데요. 유럽으로 수출될 예정이었던 참치캔 코카인은 마약 카르텔이 내용물 일부를 덜어내고 캔 안에 코카인을 채워 넣은 겁니다. 이렇게 하면 고소한 참치 냄새가 위장막 역할을 해서 탐지견의 예민한 후각을 무디게 할 수 있다는데요. 뿐만 아니라 중절모로 코카인을 숨기기도 합니다. 제조시설은 지하 벙커에서 운영되고 있다는데요. 갈수록 교묘해지는 마약 제조와 운반 수법에 마약 수사에 능숙한 콜롬비아 경찰조차 혀를 내두르고 있다고 합니다. 튀르키예에서 흙에 파묻혀 목숨이 위태로웠던 강아지 가족이 구조되는 훈훈한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산사태가 발생한 튀르키예의 한 외딴 지역에서 흙 속에 몸에 파묻힌 개를 발견한 수의사. 행여 다칠까 작은 삽으로 조심스레 흙을 파내는데 개가 낑낑거리며 울음을 멈추지 않는데요. 바로 이 자리에 새끼들도 파묻혔기 때문입니다. 이상한 느낌에 다시 손으로 흙과 돌을 파내기 시작한 수의사. 포기하지 않고 2시간 넘게 구조 작업한 끝에 눈도 못 뜬 강아지 8마리가 줄줄이 나오는데요. 안타깝게도 한 마리는 이미 죽은 상태였습니다. 인간의 헌신과 따뜻한 손길 덕분에 다시 만나게 된 어미개와 강아지. 수의사는 죽다 살아난 어미개와 강아지들의 새 가족이 돼주겠다며 입양 의사를 밝혔다고 하네요. 회색의 실리콘 피부를 가진 로봇이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며 상호작용합니다. 입술을 오므리고 윙크하는 건 물론 화가 난 듯 찡그린 표정까지 사람의 미세한 표정을 똑같이 따라하는 모습이 살짝 무섭기까지 한데요. 아메카란 이름의 이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영국의 한 로봇 기업이 개발 중인 아메카에 최근 12가지 표정을 추가해 향상된 모습을 공개했는데요. 아메카는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는 센서와 양쪽 눈과 가슴에 고해상도 카메라를 장착하고 약 2m 떨어진 거리에서 얼굴을 감지해 감정과 몸짓을 재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진보된 형태의 인간형 로봇으로 평가받는 아메카. 이 회사의 다음 목표는 걸을 수 있는 단계로 개발하는 거라는데 앞으로 또 어떤 기능이 추가될지 기대되네요. 지난 주말 미국 워싱턴의 한 경마장. 출발선 문이 철컥 열리자 힘차게 달려나가는 건 경주마가 아닌 최강의 육식 공룡인 티라노사우루스들이네요. 공룡 옷을 입고 목이 꺾인 채로 100m를 전력 질주한 이들. 한 해충 방역 업체의 후원으로 매년 경마장 주최하는 이색 달리기 행사인 세상에서 가장 빠른 티라노 선발 대회에 참가한 겁니다. 2019년 처음 대회가 시작돼 입소문을 탔지만 코로나19로 행사가 중단됐다가 올해는 150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는데요. 재미와 엉뚱함, 볼거리까지 갖춘 이색 대회로 손색이 없네요.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8월 24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